기타를 든 스메르자코프. 사실 알료샤에겐 시간이 없었다. 조금 전에 리저와 작별 인사를 할 때 어떤 생각이 이미 머릿속에 퍼뜩 떠올랐던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분명히 자기를 피하려고만 하는 큰형 드미트리를 무슨 수로 지금 곧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시간도 꽤 지나 오후 2시가 넘었다. 알료샤는 지금 곧 수도원에서 숨을 거두려 하고 있는 그의 위대한 인간한테 온 정신이 쏠리기는 했지만 드미트리 형을 만나야 하겠다는 욕구가 그를 사로잡고 말았다. 뭔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무서운 파국이 곧 일어나고야 말 것이라는 확신이 시시각각으로 그의 머릿속에서 커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 파국이 어떠한 것일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드미트리 형을 만나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그것은 알료샤 자신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비록 내가 없는 사이에 나의 은인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손으로 능히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을 구해주지 않고 그냥 그 옆을 지나쳐 급히 돌아와 버렸다는 자책감만은 적어도 한평생 느끼지 않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위대한 가르침을 받드는 것이 될 테니까. 알료샤가 품은 생각은 부지불식간에 드미트리 형을 습격하여 그를 붙잡자는 것이었다. 적 의제처럼 울타리를 뛰어넘어 그 정자에 잠복할 작정이었다. 만약에 형이 거기 오지 않는다면 하고 알료샤는 생각했다. 포마에게나 집주인 노파에게는 아무 말 말고 밤이 될 때까지 정자에 숨어 기다리기로 하자. 만약 형이 여전히 그루센카가 오는가 망을 보고 있다면 반드시 그 정자에 올 게 아닌가. 그러나 알료샤는 자기의 계획을 더 이상 꼼꼼히 생각해 보기도 전에 비록 오늘 중으로 수도원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 계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만사가 아무 탈 없이 잘 되어 나가서 그는 어제와 거의 같은 지점에서 울타리를 넘어 살그머니 정자에까지 갔다. 그는 아무에게도 안 들키기를 바랬다. 주인 노팍은 포막은 만일 거기서 만난다면 형의 편을 들어 그의 명령에 따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알료샤를 정원에 못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그가 형을 찾고 있다는 걸 재빨리 형에게 알려줄지도 모른다. 정자에는 아무도 없었다. 알료샤는 어제 앉았던 자리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정자를 둘러보았다. 어쩐지 어제 보기보다는 훨씬 더 초라하고 낡아 보였다. 그러나 어제와 다름없이 화창한 날씨였다. 녹색 탁자 위에는 어제 꼬냑 잔이 엎어졌는지 둥그런 반점이 나 있었다. 사람을 기다릴 때면 오래 경험하게 되는 아무 의미 없고 쓸데없는 자잘한 상념들이 살며시 고개를 쳐들었다. 예컨대 왜 나는 이 정자에 들어와서 다른 자리에 앉지 않고 하필이면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앉았을까 하는 따위의 생각이었다. 마침내 그는 매우 스글픈 기분에 빠져버렸다. 그것은 앞의 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에서 기인하는 슬픔이었다. 그러나 정자에 자리 잡고 앉아 15분이 미처 지나기 전에 갑자기 어딘가 매우 가까운 곳에서 기타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전부터 거기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방금 그곳에 와서 앉았는지 아무튼 정자에서 20발자국도 안 되는 숲풀 속에 누군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알료샤는 문득 생각 키우는 것이 있었다. 어제 드미트리 형과 헤어져
이 정자에서 나갈 때 왼쪽 울타리 옆 숲풀 속에서 낡은 초록빛 정원용 벤치 같은 것이 눈에 띄었었다. 그렇다. 누군가 바로 그 벤치 위에 지금 앉아 있구나. 하지만 도대체 누굴까? 그때 갑자기 일부러 꾸민 듯이 달콤한 남자의 노랫소리가 기타에 맞춰 들려오기 시작했다. 억누를 수 없는 힘으로 나는 그님을 사모하노라. 오 주여 긍휼히 여겨소서. 사랑하는 그녀와 나를, 사랑하는 그녀와 나를, 사랑하는 그녀와 나를. 노래소리는 문득 끊어졌다. 듣기에도 천한 테너였고 가락 역시 저속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과 다른 부끄러워하면서도 비위를 맞추려는 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파벨 펴도로비치, 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집에 안 오셨어요? 정말 우릴 항상 업신여기시나요? 천만에요. 하고 남자는 공손히 그러면서도 어디까지나 위험을 잃지 않겠다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짐작컨대 남자가 우위에 서 있고 여자가 그 비위를 맞추고 있는 입장인 모양이었다. 남자는 스메르자코프 같은 걸 알료샤는 생각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 그리고 여자는 틀림없이 이 집 딸일 거야. 모스크바에서 돌아왔다는 그 요란한 꼬리가 달린 치마를 입고 마르파에게 수프를 얻으러 다니는 딸일 거야. 나는 시라면 어떤 종류이건 다 좋아해요. 그럴듯하게 된 것이라면.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왜 그 뒤를 이어서 부르지 않으세요? 남자가 다시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왕관과도 바꾸지 않으리. 나의 귀여운 그님. 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그녀와 나를, 사랑하는 그녀와 나를, 사랑하는 그녀와 나를. 요전에 불러주신 기질이 더 좋았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말했다. 전번에 나의 어여쁜 그님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부르는 편이 훨씬 더 부드럽게 들려요. 오늘은 아마도 그 기절을 잊어버리셨나 봐요. 시라는 건 아무데도 쓸모없는 겁니다. 하고 스메르자코프는 딱 잘라 말했다.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시를 참 좋아하는 걸요. 시라고 하니까 괜히 뭐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생각해봐요. 도대체 운을 맞춰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정부에서 그런 명령이 내려와 모든 사람이 운에 맞춰 말을 한다면 아마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시란 도대체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리아 콘트라치예브나 어쩜 그렇게 모든 걸 다 알고 계실까? 정말 당신은 모르는 게 없군요.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교태를 띄어갔다. 어릴 때부터 그런 운명을 타고나지 않았더라면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누가 나를 스메르자스자야의 뱃속에서 태어난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헐뜯는 놈이 있으면 당장의 결투를 신청하여 권총으로 쏴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모스크바에서 그런 욕을 하는 놈이 있었어요. 그리고리 덕분에 그런 소문이 거기까지 퍼졌거든요. 그리고리는 내가 내 자신의 출생을 저주한다고 욕하면서 내가 억지로 그 여자의 자궁을 찢고 나온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궁을 찢었건 아니건 상관없지만 나로서는 뱃속에 있을 때 그냥 자살해버리지 못한 게 한이 될 지경이니까요. 아예 이 세상 빛을 보지 않게 말입니다.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내 어미는 머리를 새둥지같이 하고 돌아다녔다느니 키는 아주 쬐끔해서 넉자 반이 될까 말까 했다느니 하고 떠듭니다. 당신 어머니까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쬐끔하다고 말해야만 하지요?
모두들 흔히 말하듯이 작다고 해도 될 것을 말입니다. 표현을 좀 애처롭다는 식으로 하려는 것이겠지만 이런 따위의 표현은 말하자면 무지막지한 농민들의 눈물, 농민들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러시아의 농민들이 교육받은 사람들과 같은 감정을 지닐 수 있을까요? 그런 무지몽매한 인간들에겐 아무런 감정도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그 쬐끄맣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했어요. 마리아 콘드라치예브나, 나는 러시아 전체를 정오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당신이 육군의 사관 후보생이라든가 젊은 경기병이었다면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진 않을 거예요. 장검을 빼어들고 러시아를